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잠깐 오늘 프린트 나갔을 겁니다. 네, 프린트 나간 건 뭐냐면요. 우리 매년 세법은 개정됩니다. 그래서 역시 작년 연말에도 세법이 개정이 돼갖고요. 뭐 2020년이죠. 12월 29일자로 지방세와 그다음에 국세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요 2020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와 관련된 시행령 등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방세는 올 2021년 대비 법률 개정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근데 국세와 관련된 시행령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법 예고만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2021년 2월 달에 아마 입법 예고에 따라서 개정이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현재로는 지방세와 국세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29일자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12월 말일자로 지방세 관련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에는 작년에 입법 예고했을 때 예고된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이 기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 예고가 된 거와 그다음에 실제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불가피하게 수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간 수정표를 꼭 기본서에 통해서 꼭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쪽을 보시면은 이 통째로 이것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 환급 불성실 가산세, 가산감이라는 이쪽 전면 자체를 여러분 교재에 어디다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32쪽 보시면요. 잠깐 한번 볼까요? 32쪽.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32쪽에 보시면은 32쪽을 보시면 양가로 3번 납부 지연 가산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2쪽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33쪽에 보시면 국세의 가산세 위 3번 가산세 적용 배제 있죠, 여러분. 여기에 통째로 이것이 아마 개정이 됐다가 시행 적용 시기를 연장시키는 바람에 일단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프린터 오늘 나간 프린터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쪽에 있는 내용은 프린트 나간 이쪽 내용은 여러분 교재 32쪽부터 33쪽 3번 가산세 적용 배제까지 지워버리고 요 프린트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아마 수정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수정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뭐 우리 지난 11월 달, 12월 달 입문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뭐 이번 강의부터는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시법과 세법은 격주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주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격주 수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1월 달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좀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방세 여러분 교재 58쪽. 그래서 총론은 다음에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곧바로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그래서 우리 일단은 첫 번째 시간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지방세인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재 58쪽.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부터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여러분 한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문제 정도 나온다. 근데 요 3문제는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에는 개별 문제 한 문제, 그다음에 개별 문제 한 문제와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와 연결돼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뭐 작년 예배적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2021년도 시험 대비로는 3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58쪽 테마 1 총설부터 들어갔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테마 1 총설은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냥 인사말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설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 의의라든지요, 그다음에 성격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이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인사말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8조 우리 취득세 의의 한번 잠깐 눈팅만 하죠. 눈팅하지 않은 것은 그냥 눈으로만 살짝 부담 없이 읽어만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취득세가 뭐냐라는 것이 양가로 1번이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글자대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행위에 대해서 담세력을 포착하여 그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지방세를 바로 취득세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격. 자, 일단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밑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은 여러분 거기 나왔죠? 밑줄 행위 세다, 행위 세다, 행위 세다. 여기다가 여러분 밑줄 한 번만 살짝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위 세다. 즉 취득세는 취득이란 행위가 있어야만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다 그입니다. 여러분의 명의로 아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명의로 아직 취득을 못했다는 것은 아직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행위세는 항상 행위 시점을 기준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특징이 됐습니다. 근데 이 행위세는 여러분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다르죠. 즉 취득이라는 행위가 언제 날지 모른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이 행위세 특징은 여러분 얘는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이루어진다. 행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일시적 우발적 과세다. 그리고 그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한 번만 내면 된다. 이례적 과세다. 이례적 과세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나중에 우리 재산세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득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행위세입니다. 취득이란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언제나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한 번만 과세한다. 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통세다. 유통세다. 밑줄 유통세다. 유통세는 여러분 글자 그대로 여러분 어떤 부동산 등 일정한 우리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그 매 이전 단계에서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물건이 하나 있다. 근데 그 물건이 소유권이 매 바뀔 때마다 그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 요거를 바로 뭐라냐면 유통세랍니다, 여러분. 유통세. 근데 3번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응능과세. 제가 몇 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몇 억짜리가 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겠다. 이걸 바로 뭐라냐면 여러분 응능과세랍니다. 응능과세. 그래서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요 취득세는 전형적인 대물세다. 이때 대물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대물세랍니다. 대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다 합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 요 대자를 안 쓰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냥 물세, 인세 이렇게 표시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할 대자 할 때 대자는 가로로 묶는 것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냥 물세 그러는 교수님도 계시고 대물세 이러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물세 그러면 물자이죠. 이 물자는 과세 물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대물세는 성격상 얘들은 항상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제 명의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제 명의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올해 2021년에 취득했다. A, B, C 세 개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A, B, C 부동산을 하나하나 취득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과세한다. 이걸 뭐라냐면 여러분 개별 과세. 물건 하나하나마다 부동산 하나 샀다. 그러면 하나 살 때마다 취득세 과세한다. 개별 과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 과세 성격을 띠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례세라고 해서 제가 조세 총리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세 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뭐라 하냐면 비례세랍니다. 이 비례세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는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사는 물건의 가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1,000원짜리 사도 10%, 10,000원짜리 사도 10%, 1억짜리 사도 10%, 100억짜리 사도 10%. 그냥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걸 뭐라 하냐면 여러분 비례세율, 과세 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비례세율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물세 성격상 개별과세에 비례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장 중요하네요 여러분. 밑줄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을 취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실질과 법률상 형식이 일치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얘가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즉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요 둘 중에 어떤 거를 기준해서 과세할 거냐 그겁니다. 그럼 여기 뭐라냐면 실질과세.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은 글자 그대로 어떤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세법에 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질과세 원칙은 그냥 글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라 그입니다. 자,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제가 부동산의 매매로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러면 돈을 다 줬으니까 당연히 돈을 준과 동시에 당연히 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죠. 그래서 내가 돈 주고 부동산 취득했어. 그래서 이제 내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내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등기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은 돈 주고 샀어. 내 건데 아직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적 요건이 뭐는 안 했다? 등기는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등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은 취득했는데 형식인 등기는 안 했을 때에 이거를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때 그러면 판단 기준을 뭐로 보라는 얘기야? 실질을 보고 판단하라. 그럼 실질로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설사 뭐로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럽니다. 이런 원칙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세법에서는 항상 상이 나면 일단 무조건 뭐가 나오냐? 사실상이 먼저 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상이 먼저 나와야 돼요. 다만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된다. 이러한 예외적 조건이 붙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공부상 또는 형식상이란 말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법을 공부할 때 상이 나면 무조건 일단 뭐가 나오고 사실상. 그런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돼요 라는 예외적 조건이 붙어.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어디로 간다? 공부상 또는 형식상.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주의할 거는 상의 순서를 꼭 확인하라. 상의 순서를 꼭 확인하라. 일단 뭐가 먼저 나오고 사실상.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된다. 그때는 뭐가? 공부상. 그래서 상의 순서를 꼭 지켜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일단 실질 과세 원칙이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세법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 테마 총설 1 해갖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9쪽 테마 2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테마 2는 바로 뭐를 말하냐면 우리 과세권자와 납세모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3개를 꼭 좀 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우리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입니다.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죠. 뭐. 과세권자는 어떻게 하든지 납세의무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려는 거고, 그렇죠? 납세의무자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법의 당사자인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는 충돌적, 대립적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세권자는 가능하면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는 거고, 납세 의무자는 가능하면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세법의 당사자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자와 법률에서 납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의무자, 이렇게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그러면 취득세 과세권자는 지금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입문 과정에서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지방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아직 입문 과정을 들으지 않으셨다면 꼭 좀 속독을 통해서 빠른 속도, 배속을 뭐 1.5배 정도로 해서 빨리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 취득세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취득세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 또는 서울은 특별시장 또는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는 광역시장이 과세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밑줄 꼭 쳐주세요.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꼭 밑줄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하남시 무슨 동이다 이렇게 볼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이다.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이때 과세권자 누구란 얘기야?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그럽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란 얘기냐? 서울특별시장이 과세권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대에 누가 과세권자다? 인천광역시장이 과세권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는 전형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취득세는 지방자치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나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별법에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특별자치시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생각하시면 되고 세종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죠. 그래서 이렇게 세종자치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입니다. 특징, 여기 나와 있는 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얘들은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다.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다라는 걸 꼭 좀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이렇게 다 과세권자가 다른데 이때에 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가 된다는 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는 과세권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론 시험을 대비할 때는 여러분 취득세는 요 놈을 기억해 두셔야 되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다. 자, 근데 여기 납세지를 관할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납세지란 말이 나와네요. 납세지. 여기서 납세지 할 때 이 지자는 땅지자입니다. 땅지자. 즉 장소적 기준이다 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두세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야. 납세지. 그러면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 또는 과세권자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여러분 납세지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 59쪽 보면 여러분 이 납세지는 과세 물건에 따라서 여러분 59쪽부터 뭐 다음 페이지 60쪽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여러분, 부동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부동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중개 대상은 부동산이니까 다른 건 볼 필요 없어. 뭐만 기억하면 된다? 부동산. 근데 여러분,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는 여러분 지방세에서 물어보는 건지 국세에서 물어보는지 요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무조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국세를 부과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납세지가 주소지 등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자, 작년에 시험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의 소재지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임대자의 주소지가 다르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와 납세무자의 주소지가 다르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를 때에 그러면 납세지는 어디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어디서 물어보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세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고요. 국세에서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납세무자 어디? 주소지 등을 바로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작년에 시험에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세라는 소득세에서 물어봤어요.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그러면 국세에서 물어볼 때는 부동산에 대한 납세지 어디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 사업 소득자의 이 소득세 납세지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소득세는 국세고 국세니까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지가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에서 납세 의무자의 납세지를 물어봤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다 국세니까 어디로 가는 거다? 주소지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취득세다 또는 등록면허세다 또는 재산세다 이렇게 지방세에서 납세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다. 이렇게 지방세에서 납세지가 어디냐 물어보면 지방세는 어디로 했어요, 여러분? 소재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거기 양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고 지방세니까 어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재지. 여기다 밑줄만 쳐주세요. 밑줄. 예, 그래서 부동산 밑줄 소재지. 제가 꼭 치라고 하면 치세요, 여러분.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졸다가도 치세요. 그럼 치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럴 경우는 드물겠지만 혹시 오늘따라 세법책을 보고 싶다. 그럴 때 어디로 봐야 될지 이렇게 그 표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졸다가도 제가 별표 3개 그러면 별표 3개 표시해놓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단 표시는 해놓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한번 마음을 다듬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올 걸 제가 잡아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거기 밑에 양갈래 본 차량부터 맨 밑에 8번까지 보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딱 하나 보라. 뭐만 보면 된다? 부동산. 넘어갔어요.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여러분 9번, 10번, 11번 있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다만 10번과 11번 묶어주시고요. 10번과 11번. 출제원이 이미 여러분이 너 요거 소재지 외웠지? 또 알고 있어. 출제원이. 그래서 이렇게 10번과 11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번 한번 눈팅만 합시다. 자, 이렇게 물건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밑줄 쳐주세요. 이게 조건이죠. 납세지가 분명한 그 납세지를 하면 되는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예외 조건 나왔어요. 자,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역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 물건 소재지 가래.
잘 모르면 그냥 소재지 찍어. 어디서 물어보면 지방세에서 물어보면. 근데 여러분 11번 보세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한 해의 물건이 부동산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연계되어 있죠. 제가 시간이 날 때 일요일 날이라든지 공휴일에 저 아차산 갑니다. 아차산 올라가면요 노인들이 많아요. 어디 가나 그 같이 이렇게 가죠. 자, 근데 경계선에 따라서 작간파 가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야. 근데 우간파 가면 경기도로 넘어가게 돼서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는 어디 할 거냐? 그냥 밑줄 쳐주세요.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소재지별로 더라 안분하라. 이렇게 밑줄만 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갈 때 마음은 뿌듯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루 종일 자다가 가더라도 여러분 표시는 돼 있잖아. 그럼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 공부하고 왔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과세권자와 대응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납세무자죠. 여러분 납세무자들 별표 3개 시뻘겋게 좀 표시해 주세요. 2021년도 얼마든지 강력하게 개별 문제 하나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별표 3개 납세무자. 자, 오늘 와서 하나 맞춰갑니다. 학원에 와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시험에 뭐 나온지만 건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 2021년도 납세무자 일단 나온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온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놓고 일단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맞춰야 되죠. 진짜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끝난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꼭 좀 납세문제 잘 봅시다. 근데 다 외우다 할 거는 아니고 여러분 제가 역시 강조하는 부분만 보는데 일단 양가로 1번 과세물권 취득자 갑시다. 취득세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냐? 당연히 취득세 과세 물건을 그죠 여러분? 뭐 한 사람한테? 취득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죠. 외울 필요 없죠. 외우지 마. 취득세 누가 부과하는 거다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을 뭐 한 사람한테? 취득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거다. 그입니다. 자, 요거를 법률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봅시다. 60조 보셔야 됩니다. 양가를 1번. 자, 취득세는 여러분 그냥 눈팅만 하세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돔리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동산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밑줄 좀 쭉 쳐주세요.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요트회원권까지 밑줄 쭉 쳐주시고요. 한 줄을 쭉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 한 줄을 쭉 어디부터 출발해서 부동산에서 요이 땅 해갖고 요트 회원까지 밑줄 쫙 칩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뭐라 적냐? 과세물권. 여기서 여러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돔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 회원권은 한마디로 해서 취득세 과세물권을 말하는 겁니다. 요 과세물권을 자 밑줄 뭐 한 사람한테? 취득한 자. 됐어요, 여러분. 끝이야. 밑줄만 쳐주시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냥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한테 과세합니다. 그입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거기 당구장 표시가 있죠.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대물세이기 때문에 그 취득하는 자가 원칙적으로는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밑줄 치세요. 개인 또는 법인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한다. 근데 거기다 적으세요. 단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주택의 유상 취득이나 주택의 유상 또는 증여 등에 의한 취득 시는 이렇게 합시다. 주택의 유상 취득 시 유상 취득 등 이때는 여러분 개인이 취득했느냐 법인이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가 개인인지 법인지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주택의 유상 취득 등을 적용할 때 세율은 개인이 취득하는가 법인이 취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자, 양가로 2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취득자라고 하는데 이 취득자는 어디까지 취득한 사람을 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리 번에 밑줄 쳐주세요. 사실상 여기 사실상 여기다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양가리 2번은 포인트가 이깁니다. 사실상. 자, 제가 앞에서 이런 말 했죠. 실질 과세 원칙. 세법에 내지 않은 가장 기본 원칙에 따라서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이 들어가고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된다라는 예외적 조건이 나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상 또는 형식상으로 가는데 어쨌거나 상이 나면 일단 무슨 상부터 튀어나오라?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양가리 이번에는 사실상에다 밑줄 쳐주셔야 합니다. 지금 같이 보죠. 눈으로 보세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 밑줄 쳐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까지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어쨌다면 사실상 취득했을 때면 어떻게 하라? 취득한 것을 보랍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은 취득자로 되어서 납세 의무, 즉 취득세 내야 된다 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 이런 말이 쓰였습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서 여러분 등기, 등록은 뭐를 말하는 거죠? 형식적 요건이죠. 형식적 요건. 형식상으로는 등기, 등록 아직 못했어. 내가 부동산 취득했는데 아직 등기는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직 등기 등록은 못했지만 등기 등록을 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돈 다 주고 취득했대. 사실상 어떻게 했다면 취득을 하였다라면 자 그러면 실질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취득한 거죠. 실질은 취득했는데 그에 따른 형식은 아직 등기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에 이걸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때는 실질을 봐라, 형식을 봐라. 실질을 봐라. 따라서 어쨌다면 사실상 취득했다라면 형식상은 취득 안 했지만 사실상 취득했다면 우리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취득세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세가 내야 된다 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하겠어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다. 여러분 여기다 도자에다 좀 동그라미 좀 쳐주시죠 여러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도라고 됐어요. 이 도의 의미를 알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도는 뭐를 말하냐면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이고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이 생략됐어요. 지금 이 규정에는 규정에는 이 말이 생략된 거죠. 등기가 이루어져서 그러면 무조건 당연한 거고 설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해서 무조건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세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무조건 뭐라면 등기를 하면 무조건 취득을 합니다. 체킹해 두십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등기했다. 그럼 그게 사실상 취득이나 형식적 취득이나 묻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뭐로 봐라? 취득으로 봐라. 일단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취득한 거로 봅니다. 나중에 법률 행위의 무효나 취소로 인해서 이게 말소가 되더라도 일단은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를 보는 거고 취득한 거로 보는 거고 혹시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일단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취득한 거로 보라 그입니다.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별표 하나 좀 쳐주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멘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조문이다고. 자, 양가리 3번 이것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별표 하나. 자, 취득의 제한이 있네요, 여러분. 여기도 별표. 매우 중요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출제는 물어보시는 규정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봅시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말하는 밑줄을 딱딱 끊어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자, 밑줄 들어갑시다. 차량 밑줄 하나, 기계장비 밑줄 하나, 항공기 한 줄을 쭉 치시면 안 됩니다. 딱딱 끊으셔야 됩니다. 항공기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밑줄 하나. 그래서 지금 밑줄 4개를 딱딱딱 끊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굳이 밑줄을 끊어라. 그거는 종류가 4가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먼저 봅시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그리고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이렇게 4가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차량 하나, 기계 장비 하나, 항공기 하나, 주문을 받아 건조는 선박 요 네 가지를 딱딱 끊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온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은 여러분 취득의 형태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 무슨 취득한 거야? 그래서 자, 원시 취득을 해서 그러면 이때는 우리 지방세법상 취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수요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즉 승계 취득일 때 한해서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무조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 형태 확인하셔서 어머 원시 취득이네요 라고 하면 취득세 과세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승계 취득이 일어났을 때 취득합니다. 그래서 출전이 좋아하죠. 뭘 좋아하냐? 요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요 법조 요거를 살짝 장난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뭐가 나오면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이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냐?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이다 라고 하면은 취득으로 보질 아니하고 승계 취득이다 이때 한해서 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요런 거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출제원들은 요런 걸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출제원들은 이런 걸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는 우리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통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어디다 신경 쓰셔야 되냐면 조건에 따라서 뭐가 결과가 달라지는 거, 조건에 따라서 결과 이런 건 항상 예의 주셔야 됩니다. 일단 출전이 가장 문제를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는 고민 없이 그냥 문제 하나 나오죠. 자,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로 들어가서 문제 만들 때 많은 고민하고 문제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인간인지라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내면서 뭐 이렇게 많은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빨리 문제 내고 돈 받고 자기는 쉬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가장 문제 쉽게 만드는 거 이런 거죠.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은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지 않고 승계 취득에서 취득을 본다. 체킹해 두셨죠? 이거는 이미 몇 번씩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출제원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는 똑같이 절대 다시 안 나옵니다. 가끔가다 오해를 하신 분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 답하고 해설을 열심히 외우신 분 계세요. 그분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걸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절대 그 문제가 똑같이 물어봤던 부분을 또 물어는 보시는데 그 물어본 부분을 또 물어보시는데 똑같이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나오시죠. 자, 다음 중 보기 1, 2 중 3, 1, 2, 3, 4, 5 중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으로 보는 것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이렇게 물어. 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역으로. 여태는 이렇게 왔다면 이제는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종류 보세요. 1, 2, 3, 4죠. 그럼 5번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다 꼭 적으세요. 여기 나오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는 선박 얘들의 공통점 잡읍시다. 얘들의 공통점 잡겠습니다. 적으세요. 얘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입니다. 특히 준부동산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부동산이 뭔지는 아시죠? 학개론 등에서 이미 다 배우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면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공시제도인 등기나 등록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소유권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가치가 큰 것을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이게 바로 준부동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는 선박은 다 뭐야?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그럼 얘들을 왜 만들었냐? 차량을 왜 만들었? 자동차 만들었다. 현대자동차. 요즘 난리 났습니다. 현대차 뭐 그냥 막 주가가 막 하나 어디까지 갈지 매서 이거 꼭지 아니야 하면서 지금 우려를 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미래 성장성 어떤 기대 가능성 때문에 막 올라갔죠.
자, 어쨌거나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차량을 만들었어. 제니시스 하나 딱 만들어냈어. 그러면 차량의 제작 완료는 뭐로 말하냐? 차량의 제작 완료는 원시 취득이고 이때는 과세 안 한다. 즉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를 만들어 나면 그때는 과세를 안 하죠.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되면 판매가 되면 현대자동차가 판매가 되면 그때부터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차 살 때 항상 못 쫓아오죠? 취득세 쫓아오죠. 그때부터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적어놓으세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판매를 목적으로 얘들은 무슨 취득하는 거야? 원취득. 어차피 얘들은 왜 만들었다? 팔려고. 그러면 만든 단계에서는 과세를 안 하고 얘가 팔릴 때부터 과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와 대비할겠죠. 그러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 선박이나 이러한 동사는 원시냐 승계냐를 확인하는데,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한 건축물 이렇게 나왔네요. 왜 만들었다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왜 해서? 신축했대. 뭐를? 건축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신축은 원시 취득을 말하는 거고요. 건축물은 부동산이 아닌 걸 말하죠. 그래놓고 이때에 이렇게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를 하냐 마냐. 그러면 이때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구분 없이 다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다 과세. 따라서 결론,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했다.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건물 신축했다. 여기 막 주위에 온 건물 막 짓고 있죠. 그거를 판매를 목적으로 관계없어. 무조건 건축물이라는 부동산은 원시, 승계 구분 없이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죠. 왜? 부동산이니까. 요거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주체구조부 취득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말이 어렵네요. 주체구조부 취득. 자, 여러분 요 부분은 저랑 같이 가야 됩니다. 주체구조 취득자 같이 책을 보시면서 보죠. 건축물 중, 자 이제 출발합니다. 밑줄 좀 쳐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부분은 한 줄을 치셔야 됩니다. 말하는 부분은 같이 제가 지금부터 요 이 땅 끝날 때까지 같이 밑줄 칩니다. 자, 갑시다.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여기까지 밑줄 쳐주셔야 됩니다. 한 줄을 쭉 치셔야 됩니다. 어디부터? 조작 설비부터. 다시 한번요.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여기까지 밑줄 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 뭐 건축물에 자, 지금 밑줄 친 데다 적으세요. 여러분 이걸 뭐로 말하냐? 부대 설비를 말합니다. 부대 설비. 거의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라고 그랬죠. 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소유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요거를 단 사자성어로 뭐라 표현하냐? 부대 설비. 부대찌개 아닙니다. 부대 설비. 오늘 점심은 부대찌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은, 자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밑줄 치셔야 됩니다. 한 줄을 치셔야 됩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한 줄 쳤죠? 가설한 경우에도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네요. 두 사람의 놈자자 두 사람 나왔죠? 누구?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하나, 주체구조부 취득자 하나.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답니다. 설치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누가 했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은 누가 취득한 거로 보겠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함께라는 말에 현혹이 됩니다. 함께란 말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가설했어도 그냥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 나왔네, 여러분. 여기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냐면 외의자라고 한 거고, 여기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였죠. 그런데 또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서 주체 구조부는 뭐냐, 요거죠, 여러분. 주체 구조부. 네, 주체 구조부는 바로 요거를 말합니다.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물. 자, 그럼 풀어서 해결할게요, 여러분.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건축물 취득자 외의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즉 건축물 소유자 외의자.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적어놓으세요. 임차인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가설했다. 그래도 혹시 임차인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가설했다더라도 이거를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뭐로 보라 했죠, 여러분? 건축물의 취득자.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건축물 소유자, 즉 임대인을 말하는 거죠. 자, 요걸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설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 낼게요.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설사 혹시 임차인이 설치해서, 임대인은 물론이지만 임차인이 가설했더라도 우리 세법은 임차인한테 때리지 않고 누구한테?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임대인인 건축물 소유자한테 취득한 걸 봐서 과세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임차인은 지금 임차 들어온 사람이야. 무슨 이 사람한테 자기 건물도 아닌데 자기가 필요해서 설치했을 뿐이지 자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설사 누가 했어도, 임차인이 설치했어도 우리는 그냥 누구한테? 임대인인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봐서 누구한테 때리겠다? 주체구조부 취득자한테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할 때는 이렇게 설명 못합니다. 저는 건물 임대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죠. 제가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겁니다. 건물주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은퇴하고 임대업자 하면서 한 달에 하루만 움직여 나머지 29일은 놀러 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임대업자, 건물 임대 주기 싶어. 그럼 누가 임차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을까, 여러분? 내가 건물 임대 줬는데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 선호하냐, 그 얘기죠. 물론 여러분 가장 쉽게 임차료, 월세 잘 내는 사람이면 그렇게. 그럼 월세를 잘 내는 사람이 누구냐고. 저 같으면, 저는 뭐 은행원 출신이지만 저 같으면 은행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제가 건물 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유치할 겁니다. 야, 니네가 우리 건물 들어와. 설마 은행이 들어왔는데, 은행이 임차 들어왔는데, 월세 받으러 가서 어이 지점장님 월세 오늘 받는 날이야. 그러면 지점장이 돈 없이요. 그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야. 은행인데 돈 없대, 은행이. 그럼 저 같으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들어왔을 때가 가장 확실하죠. 그럼 제가 굳이 은행이 왜 예를 들었냐면, 은행은 여러분 특성상 들어오면 여기에 뭐가 있냐? 설치하죠. 뭐를? 부착된 금고. 여러분 은행 가시면 제일 먼저 육중한 금고문이 보이시죠? 그럼 은행이 있으면 여기 당연히 금고가 설치가 되죠. 이 안에 들어가면 뭐 조금 바깥에 보이는 것보다는 안은 상당히 넓습니다. 금고, 철제 금고가 따로 있고요. 현금을 보관한 금고가 있고 또 중요 서류를 보관한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착된 금고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부착된 금고 이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야. 근데 이걸 누가 설치했냐? 은행이 설치한 거죠, 은행이. 은행이 가설한 거죠. 왜? 영업 특성상 금고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때 이 금고는 어디 설치가 된 거죠? 건축물에 포함된 거죠, 건축물. 이 부착된 금고라는 취득세 과세 대상 설사 누가 했어도, 임차인이 가설했어도 우리 세법은 임차인을 세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때리겠다? 얘가 얘한테 세금 때리겠다. 요거에 대한 취득세 네가 내라, 그 취득세를. 왜? 임차인한테 세금 때리면 안 되지, 여러분. 생각해봐. 임차는 돈 없어서 임차 들어간다. 뭐 돈 없다 그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결론만 내면 돼요, 여러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설비를
설사 누가 했어도 임차인인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혹시 했어도 혹시 얘가 했어도 누가 우리는 그냥 편의상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봐서 취득세를 누구한테 때리겠다? 이 사람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함께라는 말이 그 얘도 내고 얘도 내야 되는 거냐? 아니라니까 그냥 임대인한테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3번 밑에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옆에다 적습니다. 땡땡 간주 취득 일단 적어놓으세요. 간주 취득.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종류 변경 또는 지목 변경 땡땡 간주 취득. 자, 이러한 종류 변경 또는 지목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취득세를 누가 내는 거냐? 그냥 그때는 그 시점, 변경 시점에서의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데 거의 이런 말이네요, 여러분.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를 변경하면서 가액이 증가된 경우 여기 밑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종류 변경에 따른 결과, 가액 증가 밑줄. 자,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해서 결론, 가액의 증가.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취득한 걸로 봐서 그 시점의 소유자가 취득세 과세권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납세무자가 되는 걸 말하는데 이때에 이 종류 변경 또는 지목 변경이나 취득을 우리는 뭐냐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간주 취득이랍니다. 전우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62쪽으로 넘어가시면 과점 주주 취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과점 주주 취득 여러분 별표 3개 표시해 두시고요. 요 과점 주주 취득은 요 자체만으로 한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별표 3개, 별표 3개. 그리고 얘는 계산 문제로도 실제 나왔었고요. 또 역시 계산 문제로도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과점 주체 취득은 여러분 62쪽부터 여러분 63쪽까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10분을 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